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좋은 남편이었고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퍼줬는데 정작 내 나이 78세가 됐을 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30대부터 목공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신 78세박 할아버지입니다. 13년 전에 아내를 유방암으로 떠나보내고 남아있던 재산 4억 2천만 원을 자식 셋한테 모두 나눠줬어요. 지금 사시는 곳은 30년 된 원룸 2층, 월세는 32만 원, 통장 잔고는 33만 원.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57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못 챙기는 정보들을 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정보 하나만 챙겨도 한 달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요, 평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진심을 담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따로 없어도 눈이 떠져요. 78년 세월이 몸에 새긴 습관이랄까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천장을 봐요. 물이 새서 얼룩진 그 천장. 30년 된 원룸 2층이니까 천장이 좀 낡았죠. 그 얼룩이 어떻게 생겼나 멍하니 보다 보면 어느새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그제서야 오늘도 아침이 왔구나 싶어지더래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요. 무릎이 안 좋아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안 돼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요. 그러고 나서 한 발 한 발 부엌 쪽으로 가요. 부엌이라고 해봤자 작은 싱크대 하나에 가스버너 하나, 냉장고가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오래된 거라 소리가 좀 나요. 밤에 가끔 그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예요. 근데 그 소리도 이제 익숙해졌대요. 그게 없으면 더 조용해서 무섭다고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뭐가 있나 확인하는 거죠.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많지 않아요. 반찬 한두 개랑 찬밥 한 공기, 그리고 물. 딱 거기까지예요. 아침은 그 찬밥에 뜨거운 물 부어서 말아 김치에 먹는 거로 해결해요. 어떤 날은 달걀 하나 삶아서 같이 먹어요. 아침 식사가 5분이면 끝나요.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박 할아버지는 그걸 불평하지 않아요. 먹을 게 있다는 게 어딘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 본명은 박종갑 씨입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집이 가난했거든요. 형제가 많았어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16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딱히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면 뭔가 있겠지 싶어서요. 공사판, 시장 짐꾼, 뭐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목수일을 배우게 됐어요. 동네 목공소에서 잔심부름하다가 사장님이 이 친구 손재주가 좀 있다 싶으셨던 거죠.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공사판 구석에서 자면서 배운 기술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무 만지는 게 적성에 딱 맞았대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나면 뿌듯하고 그게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쓰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옷장 하나, 밥상 하나. 어디선가 누군가가 내가 만든 가구에서 밥 먹고 잠들겠지.
그게 재미있더래요. 그게 20대 청년 박종갑 씨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25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순자 씨. 동네 이웃집 딸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대요. 조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거나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편했다고 해요.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난한 청년한테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 셋이 줄줄이 생겼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죠. 월세 낼 돈도 빠듯한데 입이 다섯이 되니까요. 박 할아버지가 30대 초반에 목공소를 차린 게 그 때문이에요. 남의 밑에서 일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내 가게를 내면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빌리고 또 빌려서 작은 가게를 냈어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였어요. 주문 들어오면 만들고 납품하고 또 만들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일했고 아이들 운동회 날에도 납품이 있으면 갔어요. 아내가 애들 손잡고 운동회 갔다 오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어쩌겠어 돈 벌어야지 싶기도 하고 그랬대요. 한 번은 큰아들이 12살 때 학예회가 있었는데 그날 큰 납품이 들어와서 결국 못 갔어요. 아들이 그날 뭘 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들어서 알았죠. 아들이 학예회 끝나고 집에 오면서 아버지 왜 안 왔냐고 물었다고요. 아내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듣고 밤에 혼자 눈물이 나더래요. 아버지가 돈 버는 거 그게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내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남편이 일하러 가면 애들 다 챙기고 목공소 장부도 봐주고 손님 오면 차도 내주고 납품 나갈 때는 포장까지 도와줬어요. 그 시절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지금도 그 말을 해요. 순자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그 한마디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죠. 40대가 되면서 목공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이 생기고 입소문이 났어요. 학교 책상이나 관공서 사무용 가구 납품도 들어왔어요. 그때가 제일 바빴어요. 직원도 한두 명 쓰고 기계도 좀 들여놓고 50대 들어서면서 매출이 제법 됐어요. 애들도 크고 숨통이 좀 트이더래요. 아파트도 마련했어요. 구축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게 그렇게 좋더래요. 아내랑 손잡고 그 집 앞에 서서 진짜 울었대요. 여보, 우리 이제 집 생겼어. 그 말하면서요. 그게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래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재산이야. 그랬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어요. 아직 더 벌어야지. 애들 대학은 어떻게 하고, 노후 자금은 또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일했어요. 그게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 말을 좀 더 들을 걸 그랬대요. 63세 되던 해에 아내가 검진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방에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요즘 의술이 좋은데 뭐 그냥 수술하면 되지 싶었던 거예요. 아내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요. 근데 검사를 더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3기 유방암이었어요. 이미 꽤 진행이 된 거였어요. 그 말 듣던 날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더래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도 아무 말 못했고요. 그냥 둘이 손만 잡고 걸어왔대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기억한대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맞고 나면 밥도 못 먹어요. 구역질이 올라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아내가 하도 못 먹으니까 몸이 눈에 띄게 빠지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 게 할아버지한테는 더 힘들었대요. 내가 아프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걸 옆에서 보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랬대요. 목공소 문을 닫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은 거예요. 매출이고 납품이고 다 소용없었어요. 아내 병원에 같이 다니고 항암 맞고 오면 옆에 있어주고 밥 못 먹으면 뭐라도 먹여보려고 죽 끓이고 미음 끓이고 할아버지가 그때 요리를 처음 배웠대요. 60이 다 돼서 국 끓이는 법, 죽 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시킬걸. 그러면서 웃더래요. 항암 치료 중에도 농담을 했어요. 그게 아내였어요. 2년을 싸웠어요. 근데 결국엔 이기지 못했어요. 아내 김순자 씨 6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13년 전 일이에요. 임종하던 날 아내가 손을 잡고 말했대요. 여보, 건강 챙겨야 해. 밥은 꼭 챙겨 먹어. 아이들 너무 짐 주지 말고.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어른이 되고 나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소리내서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주저앉아서요.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하고 다가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저었대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아내 보내고 나서 3년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긴 3년이었대요. 정리했던 목공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공소도 손에 안 잡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었고 밥 먹어도 맛이 없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있던 자리가 너무 눈에 밟혀서 못 들어가겠더래요.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 냄새가 나는데 그게 아내 냄새 같아서요. 아내가 매일 밥을 하던 그 부엌 냄새.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밥을 못했어요. 밖에서만 먹었어요. 편의점이나 분식집에서요. 밥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창밖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내 신세구나 싶더래요. 자식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큰아들이 한 달에 2번씩은 왔어요. 그때는요.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잠은 주무셨어요. 근데 다들 자기 살기도 바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뜸해지더라고요. 그게 탓이 아니에요. 각자 살림이 있고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내 떠나고 3년쯤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결심을 했대요. 재산을 정리하기로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시세로 3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목공소하면서 모아둔 적금이 1억 2천이 있었어요. 합치면 4억 2천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혼자 이 돈 갖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차피 나 죽으면 애들한테 갈 돈인데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아내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던 거고 돈을 나눠주면 적어도 자식들이 자기 곁을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예요. 말은 안 해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다 말로 하지 않아요. 큰아들한테 1억 2천을 줬어요. 생활비랑. 손주들 학원비, 교육비 명목으로요. 둘째 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영업 하는데 운영 자금이 달린다고. 그래서 1억을 줬어요. 딸은 시댁이랑 같이 집을 넓혀 이사한다고 해서 1억을 줬어요. 아파트는 팔아서 그 돈으로 다 했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머지는 빚 갚고. 자식들이 그 돈 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맙다고 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달라졌냐고요. 솔직히 많이 달라지지는 않더래요. 처음엔 좀 자주 왔어요. 명절에 다 모이고 생일도 챙기고. 근데 2년, 3년 지나면서 다시 각자 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할아버지를 서운하게 했냐고요. 서운하다기보다는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싶었대요. 주변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박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야 어떻게든 버티지. 그게 다예요. 어떻게든 버티지. 그 말 한마디. 지금 사시는 원룸은 예전에 목공소 근처에 있던 낡은 건물이에요. 30년 됐어요. 2층이에요. 계단이 좀 가파른데 할아버지 무릎이 안 좋아서 올라가다가 한 번은 쉬어야 해요. 계단 중간에 잠깐 벽을 잡고 쉬다가 올라가요. 방은 작아요. 6평 반짜리 부엌 겸 거실에. 작은 방 하나, 화장실은 2개인데 옛날 건물이라서 공동이에요. 복도 끝에 있어요. 겨울엔 화장실 가기가 진짜 싫다고 해요. 너무 춥거든요. 복도에 바람이 통해서 한겨울엔 복도 온도가 방 안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두꺼운 양말 신고 가야 해요. 겨울이 제일 힘들대요. 보일러가 오래돼서 열효율이 좋지 않아요. 온도를 높이면 기름이 너무 많이 들고 낮추면 춥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버텨요. 두꺼운 내복 입고 담요 2장 덮고 그렇게 잠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입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방 안에서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기름값이 없으니까요. 월세는 32만 원이에요. 수도세랑 전기세는 별도예요. 전기세는 에너지 바우처로 좀 충당하고요.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22만 원에 기초연금 35만 원. 합치면 57만 원이에요. 여기서 월세 32만 원인데 주거급여 18만 원 빼면 14만 원이 나가면요. 손에 쥐는 게 43만 원이에요. 43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이런 거 조금씩 나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요. 국민연금이 22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입 기간이 짧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개인 사업자셨잖아요.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자동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경 써서 가입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걸 55세부터 65세까지 딱 10년만 냈어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이 10년이에요.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40대 초반에 가입을 시작했으면 지금쯤 매달 훨씬 더 많이 받고 계셨을 텐데.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이 부분 정말 놓치지 마셔야 해요.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기초연금 35만 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연금이 전부니까 해당이 되죠. 이게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꼭 신청을 하셔야 해요.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식이 셋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식들이 돈을 안 보내줘도 기준상으로는
부양 가족이 있다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이 조금씩 바뀌어서 요즘은 완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할아버지는 자식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아직 해당이 안 된대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재산은 없고 수입은 적고 근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받는 혜택이 뭐가 있냐 하면요.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매달 18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아요. 이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32만 원 월세에서 18만 원 주거급여 빼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건 14만 원이에요. 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한 건 마찬가지지만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월세 내시는 분들은 꼭 주민센터 가서 신청 여부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비, 전기세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카드예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로 도시가스, 전기,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어요. 겨울 난방비가 부담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무료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각 지자체나 사회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점심이랑 저녁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밥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루 2번 자원봉사자분이 오시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르신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안전 확인 역할도 해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돼요. 박 할아버지한테 무료 도시락은 밥 이상의 의미예요. 자원봉사자분이 오전에 1번, 저녁에 1번 오세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도시락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얘기도 나눠요. 오늘 어떠세요? 주무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그 짧은 대화가 할아버지한테는 하루에 거의 유일한 대화예요. 밥 배달 오시는 그분이 오는 시간을 기다린대요. 그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순간이래요. 사람이 그래요. 맛있는 밥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배부를 때가 있어요. 아침 식사 끝나고 나서는 약을 챙겨 먹어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에요. 이건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 가서 진료받으면 만성질환 약은 대부분 무료로 처방이 나와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동네 병원에서 비용 내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건소 이용하시면 약값 부담이 없어요. 박 할아버지는 한 달에 1번 보건소 가서 진료받고 약 타오는 게 일과 중 하나예요.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정형외과 치료는 엄두를 못 내요. 가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 있어요. 많이 아프면 가야 하는데 그냥 버틸 수 있을 때는 버티는 거예요. 계단 오르내릴 때 제일 힘들대요. 원룸이 2층이라 매일 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무릎이 욱신거릴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1층으로 이사하기엔 돈이 없어요. 1층 방세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이사 비용도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데서 버티는 거예요. 경로당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나가요. 거기 가면 같은 처지 어르신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장기도 두고 텔레비전도 보고 점심 한 끼 같이 먹기도 해요. 경로당에서 주는 밥이 좀 단촐해도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래요.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이 가요. 저 사람도 고생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안을 받는 거죠. 경로당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75살 최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혼자 사세요.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갔대요. 그 두 분이 만나면 장기 한판 두면서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냥 옛날 얘기, 자식 얘기, 몸이 어떻다는 얘기. 근데 그게 제일 편한 대화래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위안이 되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요. 오후에는 주로 혼자 계세요. 라디오 틀어놓고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봐요. 원룸 2층이라 거리가 보여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도 각자 사연이 있겠지 싶대요. 다들 바쁘게 살더라. 그러면서 옛날에 자신도 저렇게 바빴던 기억이 나요. 목공소에서 톱밥 날리며 가구 만들던 시절.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더래요. 바빠서 힘들었던 게 차라리 낫다고 해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보다는요. 방 한쪽 구석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어요. 목공소 하던 시절에 직접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 상자에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가끔 조그마한 나무 조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작은 새 조각 같은 거.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거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면 창가에 올려놓고요. 지금 창가에 작은 나무새가 3마리 있어요. 하나는 아내 거,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그냥 만든 거래요. 근데 그 셋이 나란히 있으면 뭔가 좋더래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자식들이랑은요, 가끔 연락이 돼요.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와요. 잘 지내시죠,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 끊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면서 하고 물어보는데 찾아오지는 않아요. 할아버지는 항상 없다고 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자식한테 손 내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4억 2천을 줬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식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인 거예요. 둘째는 좀 더 뜸해요. 사업이 어렵다 보니 자기 걱정도 많고요. 이따금 문자로 잘 지내냐고 오는 게 다예요. 딸은 가끔 사진을 보내요. 손주 사진이에요. 그걸 보면 반갑고 또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싶다 말을 잘 못해요. 딸도 바쁘고 멀리 살고 오면 또 교통비도 들고 그래서 그냥 사진 보면서 웃고 마는 거예요. 손주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잘 크는 거 보이면 좋대요. 통장 잔고가 33만 원이에요.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돈으로 버텨야 해요. 비상금도 따로 없어요. 만약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야 하거나 집에 뭔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은데 병원 가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 걸을 정도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25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사냐고요. 밥은 도시락 배달이 오니까 해결이 돼요. 아침은 찬밥에 물 말아 먹거나 달걀 삶아 먹는 거로요. 한 달 식비가 10,000원 안에서 해결돼요. 전기세는 에너지 바우처로 내고 월세는 57만 원에서 32만 원 내는 건데 주거급여 18만 원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4만 원이에요. 통신비가 한 달에 얼마냐 하면 가장 기본 요금제로 2만 원대예요. 그렇게 이것저것 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요. 오늘도 살았다는 표시래요. 그 동그라미들이 한 달치 쌓이면 뿌듯하다고 해요. 작은 것 같지만 이분한테는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에요. 오늘도 살았어. 내일도 살아야지. 그러고 눈을 감아요.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아내 생각이 나요. 순자야,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지. 그 말을 혼자 중얼거린대요. 그리고 나서 뭔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온대요. 억울하다기보다는요, 좀 더 잘할 걸 그랬다는 후회. 젊을 때 더 많이 아내한테 잘해줄 걸, 더 많이 같이 다닐 걸. 바빠서 못 간 여행들, 바빠서 못 챙긴 기념일들. 아내가 한 번은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때 박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가. 지금은 바빠서. 그랬대요. 그 나중이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일 후회된다고 해요. 원룸벽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어요. 결혼 30주년 되던 해에 찍은 사진이에요.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큰 사진은 아니에요. 손바닥만 한 거예요.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테이프 가장자리가 좀 들떠 있어요. 그래도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사진 보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사진이 나한테는 거실이야. 그 말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달랑 그 사진 한 장이 이분의 거실이래요. 그 말이 한참 동안 귀에 맴돌더라고요. 이분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오래 사는 거요? 건강하게 사는 거요?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애들이 잘 살면 좋겠어. 그게 다야. 자기 걱정은 없냐고 했더니 나야 어차피 이만큼 살았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란 게 그래요. 자기 배 골아도 자식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게 부모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처지가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혜택 받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이 나라가 나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 네 가지만 챙겨도 생활이 많이 달라져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사회 참여 연계 등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전담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려요.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지역 노인복지관에 신청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여쭤봤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들한테 재산 다 줬다고 후회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후회는 안 해. 줄 때는 줄 수 있었던 거니까. 근데 앞으로 자식 있는 분들은 자기 노후 자금만큼은 꼭 지켜야 해. 자식한테 다 주고 나중에 이렇게 살지 말고. 그게 자식한테도 짐 안 되는 거야. 부모가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자식도 편해. 내가 그걸 이제 알았어. 그 말이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박종갑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요. 근데 지금 남은 건 30년 된 원룸이랑 33만 원짜리 통장이에요. 이분을 탓할 수도 없고 자식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냐고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이 중에 하나라도 더 챙기시면 한 달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챙겨요. 여러분은 아셨으니까 꼭 챙기세요. 박종갑 할아버지, 오늘 저녁도 도시락 배달이 올 거예요. 자원봉사자분이랑 짧게 대화 나누고 밥 드시고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주무실 거예요. 오늘도 살았어. 내일도 살아야지. 그 동그라미가 끝없이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을 더 자세히 정리해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